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4년 삼성에서는 야심차게 쿨프레소라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세계 최초 포터블 쿨러라는 타이틀로 실외기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에어컨이었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선 쿨프레소 개발자들을 인터뷰했었는데 손잡이만 50번 갈았다고도 합니다. 2014년 당시 출고가는 59만원으로 웬만한 벽걸이 에어컨 가격이었는데 컴팩트한 에어컨으로 언제 어디서든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능이었는데 앞에 구멍에서 자동차 에어컨 수준의 찬 바람이 나오고 따로 실외기가 없다 보니 뒤로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오히려 방 안에서 틀어놓으면 방온도가 2, 3도 높아지는 마법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창문을 여는 게 낫다는 소리를 듣던 쿨프레소는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옆에서 틀어주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자가 덕트를 만들어 밖으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라는 등 여러가지 살기 위한 방법들이 올라오다가 결국 단종되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은 드라이기 대신에 뜨거운 바람으로 강아지를 말려준다는 리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대기업 박사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고는 폭망한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이키 조이라이드입니다. 2019년에 발매된 이 제품은 이렇게 알갱이가 들어있는 신발인데요. 에어포켓 안에 1.2mm 정도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가득 넣어 채웠는데 이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폼비즈라는 이름으로 탄력이 있어서 푹신푹신하다고도 합니다. 아디다스에서 나온 부스트 폼 제품들이 히트를 치자 그에 대한 대항마로 만들었다는 썰이 있기도 한데요. 2017년 푸마에서 비슷한 신발을 만들었다가 망했지만 나이키에서 또 이런 제품을 만든 거라고도 합니다. 조이라이드는 우리나라와 홍콩에서 전 세계 최초 출시를 했다고도 하는데 첫 출시되었을 땐 굉장히 큰 프로모션을 하여 만져보라면서 이렇게 알갱이를 전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누구나 즐겁게 달릴 수 있다며 이런 월드와이드 광고를 통해 여성들에게 어필을 하기도 하고 홍대의 카카오 프렌즈 매장과 협업하여 이런 팝업 스토어를 차리기도 했는데 카카오 캐릭터들이 전부 조이라이드를 신고 뛰고 있었고 스토어 곳곳마다 이런 구슬들이 있어서 구슬 구경하기 좋았다고 합니다. 구슬 뽑기를 만들어 전시하고 이런 진보를 가지고 놀라고 놓을 정도로 구슬의 진심이기도 했는데요. 이 알갱이들이 사람의 발 모양에 특별히 맞춘 듯 부드럽고 편안한 러닝을 제공한다는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신어보면 물풍선을 밟는 느낌일 정도로 통통 튀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뛸 때 발목에는 무리가 매우 갔다고 하는데요. 바닥의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러닝화로서의 성능은 오히려 안 좋았고 여러 리뷰어들이 이 신발은 절대 사지 말라는 리뷰들을 올리면서 점점 이미지는 나락에 빠졌고 가격은 순식간에 반값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출시 때 가격에서 많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슉슉 소리나는 액신이라는 제품이 기억나기도 하네요. 다음은 소니 프리미엄 사운드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소리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 오디오 매니아를 위한 시장도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소리를 중요시하는 분들을 위해 전기의 순도를 보상하여 최상의 음질을 보장하는 89 멀티탭을 700만원에 팔기도 하고 양자 역학을 이용한 스티커라며 오디오 제품 어디에든 붙이기만 하면 음질을 높여준다는 스티커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소니에서는 2015년 프리미엄 사운드 마이크로 SD 카드를 출시합니다. 소니는 예전부터 독자 규격 메모리 카드를 비싸게 팔아먹어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 64GB에 18,500엔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소니는 NWGX2라는 제품을 설계하면서 내장 메모리는 상관없지만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한 파일을 재생하면 음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제품을 생산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읽을 때 발생하는 정기적 노이즈가 헤드폰 단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음질이 변한다는 발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의 표면에 칠한 색상에 따라 음질이 달라지는 것도 발견했다며 그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 소니만의 특제 도료를 발랐다고 하는데요. 소니는 이런 그래프도 제시를 했는데 숫자도 없는 그냥 선만 있는 그래프였고 그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당연히 논란이 됩니다. 소니에선 기자들을 대상으로 나름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 기자는 프리미엄 카드가 더 음질이 좋았다
없었다는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출시되자마자 오히려 파일 추가나 삭제 포맷이 안 되고 소리가 튀는 현상이 일어나 리콜을 하기도 하였고, 사람들은 택배 초인종이 울릴 때부터 맑은 울림이 나서 그 제품인 줄 알았다고 한다든지, 백엔샵 면봉으로 귀를 파고 들으면 극적으로 음질이 향상된다고 하는 등 조롱을 하는 리뷰들을 남겼고, 실제 해당 제품은 헤드폰 단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에 블루투스 헤드폰을 쓰면 필요가 없는 제품이 되는 데다가 소니 워크맨 제품이 아니면 정말 변화를 1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여러모로 비싼 쓰레기 이야기를 듣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단종됩니다. 애플 역시 망한 제품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카세트 테이프에 소프트웨어를 넣은 게임 테이프를 출시했지만 망하고, 애플 컬렉션이라고 하여 화려한 애플 로고를 넣은 패션 제품들도 내놓았지만 망하고, 퀵테이크 카메라라고 하여 디지털 카메라도 출시했지만 망하는 등 은근 많은데, 가장 제대로 말아먹은 제품으로 피핀이라는 게임기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를 잘라서 잡스가 출근을 안 할 때 출시한 물건으로 매킨토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만든 콘솔 게임기였는데요. 90년대 중반은 플스와 세턴, 닌텐도 64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는데, 애플은 그 전쟁터에 발을 들여 반다이와 협업으로 콘솔을 제작하였고 1996년 5월에 전격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특유의 비싼 가격 정책으로 무려 $599라는 감성 가득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피핀이 내세운 차별점은 바로 매킨토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실제 맥 운영 체제를 탑재하여 매킨토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었고,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피핀에서 돌릴 수 있는 게임은 전부 매킨토시에서 돌릴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킨토시가 있는 사람들은 피핀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요. 게다가 이때도 아무 데서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가맹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할인 판매를 막기 위해 일반 대리점에는 물건도 주지 않고는 전화 주문을 받아 물건이 팔리면 수수료를 떼고 물건만 주는 식으로 장사를 하여 사람들이 가전 매장에 들어가도 피핀을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핀으로 돌릴 수 있는 게임이 다른 경쟁 제품들에 비해 너무 적었는데요. 애플은 96년 한 해 동안 5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예상했지만 1년여간 약 42,000대가 팔렸고, 스티브 잡스가 경영에 복귀하면서 바로 단종시켜버립니다. 다음은 큐빅스입니다. 큐빅스는 망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지만 성공해놓고 돈은 못 번 케이스인데요. 20년 전에 큐빅스라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노는 큐빅을 베이스로 로봇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아직 미국 외에는 3D 애니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 풀 3D로 제작하였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애니메이터들도 함께 작업을 하는 등 글로벌 프로젝트였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먼저 방송하고 한국에서 나중에 방송하는 특이한 애니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키즈 WB에서 방송했을 땐 함께 방영했던 포켓몬스터와 시청률 1, 2위를 다퉜고 더 높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인기가 좋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뮤지컬로도 공연을 할 정도였는데요. 일본에서도 TV 도쿄를 통해 반영하며 시청률 7.1%를 찍을 정도로 높은 인기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큐빅을 기반으로 만든 로봇이었기에 관절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 탱크, 전투기, 헬기 등등 여러 가지로 변신시킬 수 있어서 왕구 역시도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2002년에는 버블타운의 데모험과 큐빅스의 탄생이라는 IP 기반 게임까지 출시하였고, 닌텐도 게임보이 어드밴스드용으로도 따로 게임까지 출시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방영 시 계약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여 원어는 돈을 벌어도 제작사인 시네픽스는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있지 않아 시네픽스는 폐업하였고, 이때의 핵심 인물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 레트로봇에서 변신 자동차 또봇을 제작해 히트를 쳤다고 하네요. 워낙 짧게 히트했던 애니였기에 실제로 이 애니를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도 이게 꿈에서 봤는지 아닌지 헷갈렸을 정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지금의 포켓몬스터 같은 IP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잘 만들어 놓고 결국 망한 곳은 mp-man.com의 세한 정보 시스템인데, 바로 mp3 플레이어를 전세계 최초로 개발한 벤처기업입니다. mp3p 기술을 특허내긴 했지만 후발업체들이 특허권 소송을 내며 재판을 하느라 많은 돈과 시간을 썼고,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가 소멸되었다고 하며 해외 특허도 오히려 미국
해커 괴물에 인수되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대당 $2 정도의 라이센스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안정보 시스템은 아이리버의 레인콤에 인수되었고 아이리버 역시 애플과 맞짱 뜰 정도로 나름 잘 나갔지만 결국 아이팟에 밀리면서 지금은 여러 생활가전 제품 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